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마음이 무르익는 낭독의 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낭독자 무르입니다. 지난 시간 전란의 포화 속에서 써내려간 임진년의 기록에 이어 오늘은 난중일기 2권 계사년의 일기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시기에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로 진을 옮겨 멈춰버린 듯한 전쟁의 교착 상태 속에서 긴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눈앞의 적보다 전염병이나 굶주림, 그리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싸워야 했던 날들이 더 많았던 시간이죠. 깊은 밤 수루에 홀로 앉아 잠 못 이루며 나라와 가족을 걱정하던 그 깊은 한숨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볼까요? 그럼 무르익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장을 넘겨봅니다. 계사년 2월 초 1일 비. 발포만호 황정록, 여도건관 김인영, 순천부사 권준이 와서 모였다. 발포진무 최이가 2번이나 군법을 어기었으므로 군률로서 처벌했다. 초 2일 녹도가장, 사도첨사, 흥양현감 등의 배가 왔다. 나간 군수도 왔다. 초 3일 맑음. 여러 장수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보성군수 김득광이 미처 오지 못했다. 동쪽 상방으로 나가 앉아 순천부사, 나간군수, 광양현감과 한참 동안 의논했다. 이날 경상도에서 옮겨온 공문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김호걸과 나장 김수남 등 명부에 올린 수군 80여 명이 도망가 버렸다고 하며, 또 뇌물을 많이 받고 잡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므로 군관 이봉수, 정사립 등을 몰래 파견하여 70여 명을 찾아서 잡아다가 각 배에 나누어 주고 김호걸, 김수남 등을 그날로 처형했다. 오후 8시쯤부터 비바람이 세게 불어 각 배들을 간신히 구호했다. 초 4일 성 동쪽이 9발이나 무너졌다. 객사 동헌에 나가 공무를 봤다. 오후 6시쯤부터 비가 많이 쏟아지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바람조차 몹시 사납게 불어 각 배들을 간신히 구호하였다. 초 5일 비. 경칩날이라 tuk제를 지냈다. 아침밥을 먹은 뒤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봤다. 보성군수 김득광은 이슥한 밤에 육지를 거쳐 달려왔다. 뜰 아래에 붙잡아 놓고 기일을 어긴 죄를 문초하여 그 대장에게 따졌다. 그랬더니 순찰사 등이 명나라 군사들에게 음식을 이바지하는 차사원으로서 강진, 해남 등지에 고을로 왔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역시 공무이므로 그 대장과 도훈도 및 아전들을 처벌했다. 저녁에 이연형이 작별을 고하였다. 초 6일 흐림. 밤 3시에 첫 나발을 불고 동틀 무렵에 둘째 나발과 셋째 나발을 불었다. 배를 풀고 돛을 올렸으나 정오 때에 맞바람이 불어 저물어서야 사량에 이르러 머물었다. 7일 맑음. 새벽에 떠나 곧장 견내량에 이르니 경상우수사 원균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 그와 함께 서로 이야기했다. 기숙흠도 와서 보고 이영남, 이여염도 왔다. 초 8일 맑음. 아침에 영남우수사가 내 배에 와서
전라우수사의 기약어긴 잘못을 몹시 탓하고는 지금 먼저 떠나자고 했다. 나는 애써 말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오늘 안으로 도착할 겁니다. 라고 언약을 하였더니 과연 정오에 돛을 달고 와서 모이니 바라보는 사람마다 기뻐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기뻐 날뛰었다. 온 것을 보니 거느리고 온 것이 40척 미만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4시쯤에 출항하여 초저녁에 온천도에 이르렀다. 본영에 편지를 보냈다. 초 9일 첫 나발을 불고 둘째 나발을 불고 나서 다시 날씨를 보니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았다. 그래서 출항하지 않았다. 종일 많은 비가 내렸다. 그대로 머물러 출항하지 않았다. 초 10일 흐림 오전 6시에 출항하여 곧장 웅천웅포에 이르니 적선이 줄지어 정박했는데 2번이나 유인했으나 진작부터 우리 수군을 겁내어 나올 듯 하다가도 돌아가 버리므로 끝내 잡아 없애지 못하였다. 참으로 분하다. 밤 10시쯤에 도로 영등포 뒤에 소진포에 이르러 배를 대고서 밤을 지냈다. 이에 병신일 아침에 순천 탐우선이 돌아왔다. 본영에 편지를 보냈다. 11일 흐림 군사를 쉬게 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12일 흐림 삼도의 군사가 일제히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웅천, 웅포에 이르니 왜적들은 어제와 같다.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며 유인했지만 끝내 바다로 나오지 않았다. 2번이나 뒤쫓았으나 잡아 섬멸하지 못하니 어찌할꼬. 너무도 분하다. 이날 저녁에 도사가 우후에게 공문을 보냈다. 그것은 명나라 장수에게 줄 군용 물품을 배정한 것이라고 했다. 저녁에 7천도에 이르자 비가 많이 쏟아지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13일 비 오후 8시쯤에야 비가 그쳤다. 적 토벌에 관해 의논할 일로 순천부사 권준, 광양현감 어영담, 방답첨사를 불러 이야기하였다. 정담수가 와서 봤다. 활장이와 화살장이, 대방, 옥지 등이 돌아갔다. 14일 맑음 증조부의 제삿날이다. 이른 아침에 본영 탐우선이 왔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삼도의 군사들을 모아 약속할 적에 영남수사 원규는 병으로 모이지 않고 전라 좌우도의 장수들만이 모여 약속하는데 다만 우후가 술에 취하여 마구 짓거리며 떠드니 그 기막힌 꼴을 어찌 다 말하랴. 어란포만호 정담수, 남도포만호 강응표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큰 적을 맞아 무찌르는 일로 모이는 자리에 술이나 만취되어 이렇게까지 되니 그 인물됨이야 더욱 말로 나타낼 수가 없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저녁에 헤어져서 진친 곳으로 왔다. 가덕첨사 전응린이 와서 봤다. 15일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도 잦다. 관역을 걸고 활을 쐈다. 순천부사 광양현감이 왔다. 사량만호 소비포 권관, 영등포만호 우치적도 같이 왔다. 이날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에서 또 수군을 보내니 미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또 순찰사 영의 아전이 보낸 고목에는 명나라 군사가 2월 초 1일에 들어가 왜적들이 모두 섬멸되었다고 하였다. 해질녘에 원균이 와서 봤다. 16일 맑음 늦은 아침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소문에 영의정 정철이 사은사가 되어 북경에 간다고 했다. 그래서 노비단자를 정원명에게로 붙이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행차하는 일행에게 전하라고
일러 보냈다. 오후에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보고 함께 밥을 먹고서 갔다. 순천부사 방답첨사도 와서 봤다. 밤 10시쯤에 신환과 김대복이 교서 2장과 부찰사의 공문을 가져왔는데 보니 명나라 군사들이 바로 송도를 치고 이달 초 6일에는 마땅히 서울에 있는 왜적을 함몰시키겠다고 하였다. 17일 흐림. 종일 쇳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일제히 이영남, 허정은, 정담수, 강응표 등이 와서 봤다. 오후에 우수사 이역기에게 가서 봤다. 새로운 진도군수 성원기를 봤다. 우수사와 함께 영남 우수사 원균의 배에 갔다가 선전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저물어 돌아갈 즈음에 길에서 선전관이 왔다는 말을 듣고 노를 바삐 저어 진으로 돌아올 때에 선전 표신을 만났으므로 배 위로 맞아들여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보니 급히 적의 퇴로를 끊고 도망하는 적을 몰살하라는 것이었다. 즉시 받았다는 답서를 써 붙이고 나니 밤이 벌써 2시가 넘었다. 18일 맑음. 이른 아침에 행군하여 웅천에 이르니 적의 형세는 여전하다. 사도첨사 김환을 복병장으로 임명하여 여도만호 녹도가장, 좌우 별도장, 좌우 돌격장, 광양 이선, 흥양대장, 방답 이선 등을 거느리고 송도에 복병하게 하고 모든 배들로 하여금 유인케 하니 과연 적선 10여 척이 뒤따라 나왔다. 경상도 복병선 5척이 재빨리 나가 쫓을 때 나머지 복병선들이 일제히 적선들을 에워싸고 여러 무기들을 쏘아대니 왜적의 죽은 자의 수효를 알 수 없었다.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져 다시는 나와서 항거하지 않는다. 날이 저물어서 사화랑으로 돌아왔다. 19일 맑음. 한이바람이 세게 불어 배를 띄울 수가 없어 그대로 머무르고 출항하지 않았다. 남의 현령에게 붓과 먹을 보냈다. 저녁에 남의 현령이 와서 봤다. 고여우와 이효가도 와서 봤다. 그대로 사화랑에 있었다. 20일 맑음. 새벽에 출항하자 쇳바람이 약간 불더니 적과 교전할 때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어질 지경이다. 거의 배를 감당할 수조차 없다. 곧 호각을 불게 하고 초요기를 울려 싸움을 중지시키니 여러 배들이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흥양의 한 척, 방답의 한 척, 순천의 한 척, 본영의 한 척이 서로 들이받아 깨졌다. 날이 저물기 전에 소진포로 돌아와 물을 깃고 밤을 지냈다. 이날 사슴떼가 동서로 달아났는데 순천부사 권준이 노루 한 마리를 잡아 보냈다. 21일 흐림. 이영남과 이여염이 와서 보았다. 우수사 원균과 순천부사 광양현감도 와서 봤다. 저녁에 비가 내리더니 자정이 돼서야 그쳤다. 22일 적을 무찌르는 일이 급함으로 출항하여 사화랑에 이르러 바람 멎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바람이 멎는 듯하므로 재촉하여 웅천에 이르러 삼해와 의능 두 승장과 의병 성응지를 제포로 보내어 곧 상륙을 하는 채 하게 하고 우도의 여러 장수들의 배들은 변변찮은 배들을 골라서 동쪽으로 보내어 이들도 상륙하는 채 하게 했더니 왜적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였다. 이 틈을 타서 모든 배를 몰아 일시에 무찔렀더니 적들은 세력이 뿔뿔이 흩어져 약해져서 거의 섬멸하였는데 발포의 2배와 가리포의 2배가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돌입하다가 그만 얕은 곳에 얹혀 적에게 습격받은 것은
참으로 통분하여 가슴이 정말로 찢어질 것 같다. 조금 있으니 진도의 지휘선 한 척도 적에게 포위되어 거의 구하지 못하게 될 즈음에 우후가 곧장 달려가 구해내었다. 경상 좌위장과 우부장은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끝내 구하지 않았으니 그 괘씸함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참으로 통분하다. 이것을 경상도 우수사에게 파물었다. 한심스럽다. 오늘의 통분함을 어찌 다 말하랴. 모두 경상우수사 원균의 탓이다. 돛을 달고 소진포로 돌아와서 잤다. 아산에서 내와 분의 편지가 웅천 진중에 왔고 어머니의 편지도 왔다. 23일 흐림. 아침에 우수사가 와서 보았다. 식사를 한 뒤에 원균 수사가 오고 천부사, 광양현감, 가덕첨사, 방답첨사도 왔다. 이른 아침에는 소비포권관, 영등포만호, 와량첨사 등이 와서 봤다. 경상우수사 원균의 그 음흉함을 잃을 길이 없다. 최천보가 양화진에서 와서 명나라 군사들의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또 조도어사의 편지와 공문을 전했다.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24일 맑음. 새벽에 아산 온양 편지와 집안 편지를 아울러 써서 보냈다. 아침에 출항하여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니 비가 몹시 퍼부어 곧장 다다를 수 없으므로 배를 돌려 칠천량으로 돌아왔다. 비가 그치자 우수사 이역기, 영감, 순천부사, 가리포첨사, 진도군수 성원길과 노는 계집을 빼놓고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배 만드는 기구를 들여보내는 일로 패자와 흥양에 갈 공문을 써보냈다. 양식에 쓸 쌀 90되를 자염과 바꾸어 보냈다. 25일 맑음. 풍세가 불순하므로 그대로 칠천량에 머물렀다. 26일 종일 머물렀다. 27일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28일 맑음. 새벽에 출항하여 가덕에 이르니 웅천의 적들은 기가 죽어 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우리 배가 바로 김해강 아래쪽 독사이목으로 향하는데 우부장이 변고를 알림으로 여러 배들이 돛을 달고 급히 달려가 작은 섬을 에워싸고 보니 경상수사 원균의 군관의 배와 가덕첨사의 사우선 등 두 척이 섬에서 들락날락하는데 그 짓거리가 황당했다. 두 배를 잡아매어 경상수사 원균에게 보냈던 바 수사가 크게 성을 냈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 본인은 군관을 보내어 어부들의 목을 찾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초저녁에 아들 염이 왔다. 사화랑에서 잤다. 29일 흐림. 바람이 몹시 불까 염려되어 배를 칠천량으로 옮겼다.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보았다. 순천부사 광양현감도 왔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와서 보았다. 30일 종일 비. 봉창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계사년 3월 초 1일 맑음. 방답첨사 이순신이 왔다. 순천부사 권주는 병으로 오지 못했다. 초 2일 비. 배의 봉창 아래에 웅크리고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가슴에 치밀어 올라 마음이 어지럽다. 이응화를 불러다가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그대로 순천의 배로 보내어 병세를 살펴보게 했다고 한다. 이영남, 이여염이 와서 원균의 비리를 들으니 더욱더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영남이 외놈의 작은 칼을 두고 갔다. 그때 이영남에게서 들었는데 강진에 두 사람이 살아왔는데 고성으로 붙들려가 문초를 받고 왔다고 했다. 초 3일 비.
오늘은 답청하는 날인데 흉악한 적들이 물러가지 않아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에 떠 있으며 또 명나라 군사들이 서울에 들어왔는지 아닌지조차 듣지 못하니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종일 비가 내렸다. 4일 맑음. 우수사 이역기 영감이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원균도 왔다. 순천부사가 병이 몹시 아프다고 한다. 소문에 들으니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북로 쪽으로 간 왜적들이 설한령을 넘었다는 말을 듣고는 송도까지 왔다가 서관으로 되돌아갔다는 기별이 왔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5일 맑음. 바람기가 매우 사납다. 순천부사 권준이 병으로 도로 돌아간다기에 아침에 몸소 배웅하여 보냈다. 탐우선이 왔다. 내일로 적을 치자고 약속하였다. 6일 맑음. 새벽에 출항하여 웅천에 이르니 적도들은 빠르게 무트로 도망쳐 산중턱에 진을 쳤으므로 관군이 철환과 편전을 비오듯 마구 쏘니 죽는 자가 무척 많았다. 포로되었던 사천에 사는 여인 한 명을 빼앗아왔다. 7천량에서 잤다. 7일 맑음. 우수사 이역기와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출항하여 걸망포에 이르니 날은 이미 새었다. 8일 맑음. 한산도로 돌아와 아침밥을 먹고 나니 광양현감 어영담, 나간군수, 방답첨사 이순신이 왔다. 방답첨사와 광양현감은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해오고 우수사 이역기도 오고 어린 만호 정담수도 소고기로 만든 음식 몇 가지를 보내왔다. 저녁에 비가 왔다. 9일 원식이 와서 봤다. 10일 사량으로 가는 나간 사람이 행제소에서 와서 말을 전하기를 명나라 군사들이 진작 송도까지 왔지만 연일 비가 와서 길이 지름으로 행군하기가 어려워 날이 개기를 기다려 서울로 들어가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는 그 기쁨을 이길 길이 없다. 첨사 이홍명이 와서 보았다. 11일 맑음. 아침밥을 먹은 뒤에 원균 수사와 이역기 수사도 왔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셨다. 원균은 몹시 취하여 동원으로 돌아갔다. 본영에 탐우선이 왔다. 돼지 3마리를 잡아왔다. 12일 맑음. 아침에 각 고을에 공문을 써 보냈다. 본영의 병방 이응춘이 공문을 마감하고 갔다. 아들 염과 나대용, 덕민, 김인문 등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식사한 뒤에 우수사의 사첫방에서 바둑을 두었다. 광양현감이 술을 가져왔다. 한밤에 비가 왔다. 13일 비. 우수사 이역기와 첨사 이홍명이 바둑을 두었다. 14일 맑음. 각 배를 출항시켜 배 만들 제목을 싣고 나서 왔다. 15일 맑음. 우수사가 이곳에 왔다. 여러 장수들이 관덕정에서 활을 쏘는데 우리 편의 장수들이 이긴 것이 66푼이다. 그래서 우수사가 떡과 술을 장만하여 왔다. 저물 무렵부터 비가 많이 쏟아지더니 밤새도록 퍼부었다. 16일 여러 장수들이 또 활을 쏘았다. 우리 편 여러 장수들이 30푼 남짓이 이겼다. 원균도 왔다. 많이 취하여서 돌아갔다. 나가는 아침에 왔기에 고부로 가는 편지를 주어 보냈다. 17일 맑음. 우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모양이 형편없으니 우습다. 신경황이 와서 전하기를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선전관이 본영에 왔다고 했다. 곧 도로 돌려보냈다.
18일 맑음. 바람이 세게 불어 사람이 출입조차 하지 못했다. 소비포 권관과 아침을 먹었다. 우수사와 같이 장기를 두었는데 이겼다. 남의 현령 기효근도 왔다. 저녁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다. 밤 10시에 비가 왔다. 20일 맑음. 우수사와 같이 이야기했다. 오후에 소문을 들으니 선전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 날짜 미상. 예하에 내릴 공문. 이제 서모랑케의 변고는 오랜 옛적부터 아직 들은 바 없고 역사에도 전해진 것이 없습니다. 영남의 바다와 여러 성은 그 위세를 보기만 하고서도 달아나 무너졌으며 각 진의 크고 작은 장수들은 한결같이 움츠리고 물러서 산골에 쥐 죽은 듯이 숨어버렸습니다. 임금은 서쪽으로 피난가 버려 연이어 삼경을 함락하였습니다. 종사 약속하는 일. 오랜 옛적부터 아직 들은 바 없는 흉변이 우리 동방예의의 나라에 차례로 미치었습니다. 가까운 경계구역까지 오면 다하여 도와주었습니다. 영남 바다의 여러 성에는 외적의 위세를 바라보고는 달아나 무너지니 석권할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수레는 서쪽으로 옮겨가고 백성은 고기밥이 되고 연이어 삼경이 함락되니 종사는 버려지고 오직 나는 삼도 수군은 있는 힘과 의리를 다 내고 죽음을 바치려 하지 않으니 없을지라도 기회가 마땅치 않고 아직 뜻을 펴지 못하여 지금은 다행히 명나라 조정이 천하대장군 도독 이여송을 파견하여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외적을 멀리 쫓아내어 삼도를 회복하였다고 하는 바. 신하된 자는 기뻐 날뛰고 너무 기뻐서 말할 바를 모르고 또 죽을 곳도 알지 못했습니다. 위에서는 연이어 선전관을 파견하여 죽여라고 임금이 명령했으니 숨은 도적들을 한 척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정령 하교하신 지 5일이 되었다고 하거늘 정정당당하게 충성을 다하고 몸을 잊어서라도 어제 적을 만나 지휘할 때 교묘히 피하여 머무는 사람이 많이 있어 너무도 통분하였습니다. 곧 마땅히 규율에 따라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또 삼군에 내린 명령이 있을 뿐 아니라 다시 효력이 있도록 지시하고 또 군사의 일이라 한들 그 죄를 용서해주고 적발하지 않거든 속사정을 들어 낱낱이 시키는 대로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계사년 5월 초 1일 새벽에 망골례를 하였다. 초 2일 선전관 이춘영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섬멸하라는 것이었다. 이날 보성군수 김득광, 발포만호 황정록 두 장수가 와서 모이고 나머지 여러 장수들은 정한 기일을 물렸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였다. 초 3일 맑음. 우수사 이역기가 수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수군들이 많이 뒤떨어져 한탄스럽다. 선전관 이춘영이 돌아가고 이순일도 왔다. 초 4일 맑음. 오늘이 곧 어머니 생신날이건만 이런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축수의 잔을 울리지 못하니 평생 한이 되겠다. 우수사 및 군관들과 함께 진해루에서 활을 쏘았다. 순천부사도 모여서 약속하였다. 초 5일 선전관 이순일이 영남에서 돌아왔다. 아침밥을 대접하였다. 명나라에서 내게 은청 금자 광록 대부를 주었다고 한다. 아마 잘못 들은 것이리라. 저녁나절에 우수사, 순천, 광양, 나간의 영감들과 함께 같이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또 군관들을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하였다. 초 6일 아침에
친척 신정과 조카 봉이 개바우게에서 왔다. 저녁 나절에 퍼붓듯 내리는 비가 온종일 그치지 않았다. 내와 개울물이 넘쳐 흘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니 참으로 다행이다. 저녁 내내 친척 신씨와 같이 이야기했다. 초 7일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진해루로 옮겨 앉아 공무를 본 뒤에 배를 타고 떠나려는데 발포에 도망간 수군을 처형했다. 순천의 이방에게는 입대에 관한 일을 태만히 한 죄를 처형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미조항에 이르자 쇳바람이 세게 불어 파도가 산 같아 간신히 이르러 대고 잤다. 초 8일 새벽에 출항하여 사량 바다 가운데에 이르니 만호 이어염이 나오므로 우수사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지금 창신도에 있다고 하며 군사들이 모이지 않아 미처 배를 타지 못했다고 한다. 곧바로 당포에 이르니 이영남이 와서 보고 원균의 망령된 짓이 많음을 자세히 말했다. 초 9일 아침에 출항하여 걸망포에 이르니 바람이 불순했다. 수사 이역기 가리포 첨사 구사직과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며 의논했다. 저녁에 수사 원균이 배 두 척을 거느리고 왔다. 초 10일 아침에 출항하여 견내량에 이르러 저녁 나절에 작은 마루 위로 올라가 앉았다. 흥양의 군사를 점검했다. 기약한 날짜를 어긴 여러 장수들의 죄를 처벌하였다. 우수사, 가리포 첨사도 모여 같이 이야기했다. 조금 뒤에 선전관 고세충이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와서 전하였는데 부산으로 후퇴하여 돌아가는 외적을 무찌르라는 것이었다. 부찰사의 군관 민종의가 공문을 가지고 왔다. 저녁에 영남우후 이의득 이영남이 와서 봤다.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져 돌아갔다. 봉사 윤재현이 본영에 이르렀다는 편지가 왔다. 곧 답장을 보냈다. 그것은 본영에서 좀 기다리라는 내용이다. 11일 맑음 선전관이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의 진중으로 갔더니 이홍명과 가리포 첨사도 와 있었다. 바둑을 두기도 했다. 순천부사가 또 오고 광양현감이 이어서 왔다. 가리포 첨사가 술과 고기를 내었다. 조금 있다가 영등포로 적정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하여 말하기를 가덕도 앞바다에 적선이 무려 200여 척이나 머물며 드나들며 웅천에는 전일과 같다고 했다. 선전관이 돌아갈 때 임금의 분부를 집행하는 데 관해서 도원수 채찰사에게 삼도의 공문을 한 서류로 만들어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도 함께 떠나보냈다. 이날 남해 현감도 와서 봤다. 12일 본영 탐우선이 들어왔다. 그 편에 순찰사의 공문과 시랑 송응창이 폐문을 가지고 왔다. 사복시에 말 5피를 중국에 보내려고 올려보내라는 공문도 왔다. 그래서 병방 진무를 띄워보냈다. 저녁 나절에 영남에서 온 선전관 성문계가 와서 봤다. 피란 중에 계신 임금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였다. 통곡함을 가누지 못했다. 새로 만든 정철 총통을 비변사로 보내면서 흑각궁, 관역, 화살을 넉넉하게 보냈다. 저녁에 이영남, 윤동구가 와서 봤다. 고성현령 조응도도 와서 봤다. 이날 새벽에 좌우도 채타민을 정하여 영등포 등지로 보냈다. 13일 맑음 식사를 하고 나서 작은 산봉우리에 관역을 쳐 매달아 놓고 순천부사, 광양현감, 방답첨사, 사도첨사 및 우후 발포만호가 편을 갈라 쇠를 쏘아 자웅을 겨루다가 날이 저물어 배로 내려왔다. 밤의 소문에 영남 우수사에게 선전관 도월량이 와 있다고 한다.
이날 저녁 달빛은 배에 가득 차고 홀로 앉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니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민다. 자려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닭이 울 때에야 풋잠이 들었다. 14일 맑음. 선전관 박진종이 왔다. 같은 시각에 선전관 영산령 예윤이 또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왔다. 그들에게서 명나라 군사들의 하는 짓을 들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나는 우수사 이역기의 배에 옮겨 타고 선전관과 이야기하며 술을 두어 순배 돌리자 영남 우수사 원균이 나타나 술을 함부로 마시고 못할 말이 없으니 배 안의 모든 장병들이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럴듯이 속이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영산 영감이 취하여 퍼져 인사불성이 되었으니 우습다. 이날 저녁 두 선전관이 돌아갔다. 15일 아침에 나간 군수 신호가 와서 봤다. 조금 뒤에 윤동구가 그의 대장이 장계한 초본을 가지고 와서 보이는데 그럴듯이 속이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순천부사 광양현감이 와서 봤다. 늦은 아침에 조카 해와 아들 우리, 봉사 윤재현과 함께 왔다. 마침 정오에 활 쏘는 곳에 이르러 순천, 광양, 사도, 방답 등과 자웅을 겨루는데 나도 쏘았다. 저녁에 배로 돌아와 봉사 윤재현과 자세히 이야기했다. 아침에 정량만호 고여우, 감목관 이효가, 이응화, 강응표 등이 와서 봤다. 각 고을에 공문과 소장을 써 보냈다. 조카 해와 아들 회가 돌아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베개를 빼고 신음하다가 명나라 장수가 중도에서 늦추며 머무르는 것은 무슨 교묘한 술책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나라를 위해 걱정이 많은 중에 일일이 이러하니 더욱더 한심스러워 눈물이 쏟아졌다. 점심을 먹을 때 윤동구에게서 서울 관동의 숙모가 양주의 천천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에서 작고하셨다는 말을 듣고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언제부터 세상사가 이토록 가혹한가? 장사 지내는 일은 누가 맡아서 지내는지, 대진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애통하다. 17일 새벽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아침에 순천부사 광양현감, 보성군수 발포만호 및 이응화가 와서 봤다. 변존서가 병으로 돌아갔다. 영남수사 원균이 군관을 보내어 진양의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보았더니 제독 이여송은 지금 충주에 있다 하고 적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하며 약탈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통분하고도 통분하다. 종일 바람이 세게 부니 마음이 어지럽다. 고성현령이 군관을 보내어 문안하고 또 추로수와 소고기 요리한 꼬치와 꿀통을 가져왔다고 한다. 복중이라 받자니 미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으로 보낸 것을 의리상 돌려보낼 수도 없으므로 군관들에게 주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선실로 들어갔다. 18일 이른 아침에 몸이 무척 불편하여 온백원 내야를 먹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우수사와 가리포 첨사가 와서 봤다. 조금 있다가 시원하게 설사가 나오니 좀 편안해진다. 종목련이 개바오게에서 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한다. 곧 답장을 써 돌려보내며 미역 5동을 함께 보냈다. 이날 접반사에게 적세에 관한 공문을 삼도의 한 서류로 만들어 보냈다. 전주 부윤 권율이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겸순찰사 절제사를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장은 찍지 않았으니 까닭은 모르겠다. 방답첨사가 와서 봤다. 대금산과 영등포 등지의 척후병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외적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리 큰 음흉한 꾀는 없다고 했다. 새로 협선 2척을 만드는데 못이 없다고 한다. 19일 아침밥을 봉사 윤재현과 같이 먹는데 여러 장수들이 몹시 권하고 몸이 불편해도 억지로 입맛을 내게 하니 더욱더 비통하다. 순찰사의 공문에는 명나라 장수의 폐문에 의하여 부산바다 오기는 벌써 끊어 막았다고 한다. 곧 공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 보내고 또 공모에 관한 보고를 써서 보성 사람이 지니고 가게 했다. 순천부사가 소고기 등 7가지를 보내왔다. 방답첨사 및 이홍명이 와서 봤다. 기수금도 와서 봤다. 영등포 척후병이 와서 다른 변고는 없다고 했다. 20일 새벽에 대금산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는데 역시 영등포의 척후병과 같았다. 저녁 나절에 순천부사가 오고 소비포권관도 왔다. 오후에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외선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본영군관 등에게 외놈의 물건을 실어올 일에 관한 편지를 썼다. 흥양 사람이 지니고 가게 일러서 보냈다. 21일 새벽에 출항하여 거제 유자도 가운데 바다에 이르니 대금산 척후병이 와서 외적의 출몰이 여전하다고 한다. 우수사와 같이 저녁 내내 이야기했다. 이홍명도 왔다. 오후 2시쯤에 비가 왔다. 농민이 바라던 것을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게 했다. 이영남이 와서 봤다. 수사원균이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어 대군을 동욕해 했다. 군중에서조차 속임이 이러하니 그 흉측함을 말할 수 없다. 마침내 밤에 미친 듯이 비바람이 일었다. 먼 동틀 무렵 거제도 선창에 배를 대니 곧 22일이다. 22일 사람들이 바라던 차에 아주 흡족하게 비가 왔다. 늦은 아침에 나대용이 본영에서 명나라 실랑의 폐문을 가지고 왔는데 파견원과 본도 도사행 상호군 선전관 한 사람이 먼저 기별을 가지고 왔다. 그건 송실랑이 파견한 사람이 전선을 시찰하러 온다고 했다. 곧 우후로 하여금 영접하도록 보내고 오후에 7천량으로 옮겨되었다. 나대용으로 하여금 무난하는 일로 내어보냈다. 저녁에 방답이 와서 명나라 사람 접대할 일을 말했다. 영남 우수사의 군관 김준계가 와서 저희 장수의 뜻을 전했다. 비가 종일 그치지 않는다. 흥양군관 2호가 죽었다고 들었다. 23일 우수사가 오고 이홍명도 왔다. 영남 우병사의 군관이 와서 적의 소식을 전했다. 본도의 병마사의 편지 및 공문이 왔는데 창원에 있는 적을 치고 싶으나 적의 형세가 거세기 때문에 경솔히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 저녁에 아들 회가 와서 명나라 관원이 영문에 와서 배를 타고 떠나온다고 전했다. 어두울 무렵 영남수사 원균도 명나라 관원을 접대하는 일로 와서 의논하였다. 24일 아침에 거제 앞 7천량 받아 어귀로 진으로 옮겼다. 나대용이 명나라 관원을 사량 뒷바다에서 발견하고 먼저 와서 전하되 명나라 관원과 통역 표헌, 선정관 목광흠이 함께 온다고 했다. 오후 2시쯤에 명나라 관원 양보가 진문에 이르므로 우별도의 이설을 배웅하고 마중하게 하여 배로 안내하여 오니 매우 기뻐하는 기색이었다. 우리 배로 청하여 오르게 하고 황제의 은혜를 제삼 살해하며 마주앉기를 청하니 굳이 사양하였다. 그는 앉지 않고 선체로 1시간이 지나도록 이야기하며 수군이 장하다고 매우 칭찬하였다. 예물 명단을 올리니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는 듯 하더니 마침내 받고는 매우 기뻐하며 2번, 3번 감사하다고 했다. 선전관이
표신을 평상에 놓은 뒤 조용히 이야기했다. 아들 회가 밤에 본영으로 돌아갔다. 25일 명나라 관원과 선전관은 숙취로 술이 깨지 않았다. 아침에 통역 표헌을 다시 청하여 맞아들여 명나라 장수가 하는 일을 물었더니 명나라 장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외적을 쫓아보내려고만 할 따름이라고만 했다. 또 말하기를 송시랑이 수군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자기가 데리고 온 군중 탐정 양보를 보낸 것인데 수군의 위세가 이렇게도 장하니 기쁘기 한이 없다고 했다. 늦게야 명나라 관원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증명서를 준 것도 있다. 오전에 거제연 앞 유자도 앞 바다 가운데에 진을 옮기고서 우수사와 작전을 토의하였다. 광양현감이 오고 최천보, 이홍명이 와서 바둑을 두고 헤어졌다. 저녁에 조붕이 와서 보고 이야기하고 보냈다. 초저녁이 지나서 영남에서 오는 명나라 사람 2명과 우도 관찰사의 영리 1사람과 접반사 군관 1사람이 진문에 이르렀으나 밤이 깊어 들이지 아니하였다. 26일 아침에 명나라 사람을 만나보니 철강성의 포수 왕경득인데 문자는 좀 안다.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답답했다. 순천부사가 집에다 노루고기를 차려놓았다. 광양현감도 왔다. 우수사 영감이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가리포는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비가 저녁 내 그치지 않고 밤새도록 퍼부었다. 밤 10시쯤부터 바람이 세게 불어 각 배가 가만히 있지 못했다. 처음에는 우수사의 배와 맞부딪히는 것을 겨우 구해놓았더니 또 발포만호가 탄 배와 맞부딪혀 거의 부서질 뻔하다가 겨우 면하고 내 군관 송한련이 탄 협선은 발포배에 부딪혀 많이 다쳤다고 한다. 늦은 아침에 영남우수사 원균이 와서 보고는 돌아갔다. 순변사 이빈이 공문을 보냈는데 허튼 소리가 많으니 가소롭다. 27일 비바람에 부딪힌 까닭에 진을 유자도로 옮겼다. 협선 세 척이 간 곳이 없더니 저녁 나절이 되자 돌아왔다. 순천부사와 광양현감이 와서 노루고기를 차려놓았다. 영남 병마사 최경회의 답장이 오고 그걸 보니 수사 원균은 경략 송응창이 보낸 화전을 혼자서 쓰려고 꾀를 내었다. 우습고도 우습다. 전라 병마사 선거이의 편지도 왔는데 창원의 적들은 오늘 토벌하려 했다가 비가 오고 개이지 않아 아직 나가 치지 못했다고 했다. 28일 순천부사와 이홍명이 와서 이야기했다. 광양 사람이 장계를 가지고 왔다. 도군어사 임바령을 위에서도 몹시 좋지 않게 여겨 아울러 조사하여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수군으로 한 가족을 징발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에 내린 명령대로 하라고 했다. 비변사에서 공문이 왔다. 광양현감은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것이었다. 승정원의 관보를 가져왔기에 이를 대강 보았더니 얼마나 통분한지 알 수가 없다. 의병 용호장 성응지에게 그 배를 바꾸어 달 수 있도록 명령서를 써서 본영으로 내보냈다. 29일 방답첨사와 영등포 만호 우치적이 와서 봤다. 공문을 만들어 접반사, 도원수, 순변사, 순찰사, 병마사, 방어사에게 보냈다. 밤 10시에 변유헌과 이수 등이 왔다. 30일 아침에 봉사 윤재현, 변유헌에게 외적에 관한 일을 물었다. 이홍명이 와서 봤다. 수사 원균은 경략 송응창이 보낸 화전을 혼자만 쓰려고 꾀하다가 병사의 공문에 나누어 보내라고 하니까 그는 공문도 내려고 하지 않고 무리한 말만 자꾸 짓거렸다고 한다. 우습다.
명나라의 고관이 보낸 화공무기인 화전 1530개를 나누어 보내지 않고 독차지하여 쓰려고 한다니. 그 꾀부리는 꼴을 말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녁에 조붕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남의 현령 기효근의 배가 내 배 곁에 대이었는데 그 배 안에 어린 계집을 태우고 남이 알까봐 두려워한다. 가소롭다. 이 나라가 위급한 때를 맞았는데도 미인을 태우고 놀아나니 그 마음 씀씀이야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대장 원균 수사부터 역시 그러하니 어찌하랴. 봉사 윤재현이 일이 있어 본영으로 돌아갔다. 굴량미 열넉섬을 실어왔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나마 머무르며 무르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르익다 였습니다.